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14년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육아맘 로로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저도 좀 생소한 팟캐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냥 쭉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를 찍으려고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제 채널의 방향성은 인도네시아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육아 브이로그고요. 그 육아 브이로그 속에서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한 지 14년이 돼가는 나름 길다면 긴 시간을 보내온 사람이고, 또 육아 전에는 일반적인 학교 생활부터 사회생활까지 모두 다 거쳐왔던 나름 그 베이스가 탄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일도 많았고, 이제 제가 스스로 겪어온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금 두 아이를 해외에서 키우고 있어요 라기보다는 제가 탄탄하게 쌓아온 기반 위에서 또 아이들이 생기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생활 꿀팁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동안에 또 변해온 건 뭐가 있고 앞으로 기대하는 방향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같이 나누고 싶어요. 네, 우선 저는 지금 만 4세 그리고 만 1세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만 둘이고요. 사실 첫째가 굉장히 활발한 거의 부스터 같은 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육아 하루를 이 아이에게 다 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제 나머지 둘째는 또 육아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런데도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육아와 살림에 정말 찐으로 진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사라는 거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또 이사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라서 사실 아이 학교를 또 옮기고 처음으로 보내고 이렇게 출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야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고요. 좀 짧게 그 간의 그 생활에 요약하자면,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가 코로나가 딱 터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입덧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열도 심하게 나고, 그래서 보니까 입덧과 코로나가 같이 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임신을 하고 바로 거의 4주차 좀 넘어서 코로나를 겪게 됐고, 그러면서 몸이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입덧도 너무 심해져서 저는 한국으로 갔고요. 한국에 친정에 있으면서 이제 출산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약 두 달을 일찍 조산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통틀어 약 1년 정도를 한국에 있다가 출산까지 하고 넘어오게 되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급속하게 좀 심해지는 과정 안에서 학교가 많이 쉬었어요. 특히 여기는 의료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이러스가 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학교들이 이제 조금씩 쉬기 시작했고, 애들이 아프기 시작했어서 거의 그 전부터 첫째 학교에는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갔는데, 어린이집을 잠시 들어갔었는데, 또 한국 나이로는 그 나이가 걸리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인도네시아에서 학교 한 번, 그리고 한국의 어린이집 한 번,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유치원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에게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었고, 아이가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타입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발화가 빨리 시작된 편도 아니었고, 자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또 제가 그거를 케어를 제가 잘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도 입덧과 막 코로나와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사실 그 과정을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유치원에 들어갔으나 일반 유치원에 들어갔으나 아이가 기대하는 바와 아이가 잘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아이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고민 끝에 저희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딱 발화를 시작할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발화가 이제 영어로 시작이 된 거죠. 여기 있다 보니까. 근데 일반 유치원에서는 아이가 기대하는 그 영어로서의 대화가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갔더니 아이의 그 태도와 성향과 너무 잘 맞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고 그때 계셨던 선생님 분들과도 너무 잘 맞아서 아이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팍 갑자기 트인 케이스예요. 유치원을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약 4개월 정도를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영어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자유롭게 또 자유로운 그 안에서 규범을 지키면서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고 자유롭고 내 아이와 눈을 더 맞춰주는 선생님들이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보니까 아이가 더 만족스럽게 생활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제 둘째도 다 좋아지고 안정화되면서 저희는 약 1년 채 안 되는 한국 생활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제대로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는 딱 그 길었던 여정의 1년, 학교 1년이 그레이드가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 학교에 와서 첫째도 수업을 시작했지만 저희 둘째도 리틀 짐이라는 그 두 번 아기들만 하는 그 클래스를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약 6개월이었던 것 같은데 6개월째였던 것 같은데 다 같은 나이대 친구들. 그래서 한 반에 그래도 5, 6명 정도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첫째도 수업, 둘째도 수업 이렇게 같이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해외에 있다 보면 친정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기는 한국에 가서 낳는 경우가 많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출산을 한국에서 하고 왔다 보니까 첫째가 없었을 때는 이게 전혀 큰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또 이렇게 출산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적응하는 부분도 좀 미안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잘해줘서 고마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성숙해지는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해외에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는 한 번씩 다 겪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여기서 둘째는 출산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또 몸이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조산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둘째는 어디서 나셨어요? 또 한국에 얼마나 계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왔다 갔다 했고 또 여기서 오래 살았다고 하면 더더욱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여기서 저는 만약에 진짜 셋째의 계획은 없지만 둘째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기회가 된다면 아마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출산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첫째와의 그 첫째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일단 저도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 안정적인 그 라이프를 추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임신, 출산, 그리고 아이들 학교 이런 문제도 참 다양하고 또 아이들의 등하원, 그리고 급식, 장 보는 거 또 이런 것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장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뭐 고기는 정육점 가서 사시는 분들, 과일은 과일 가게 가서 사시는 분들, 또 아기 용품들은 또 쿠팡에서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저희도 과일은 야채 가게, 과일 야채 가게 가고 또 고기는 또 따로 이렇게 되게 루트가 많은데 저희도 딱 하나 걸리는 거는 이제 이 나라가 대부분 무슬림이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쉽게 팔지 않고 팔아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나뉘어요. 근데 저는 좋은 이제 마트를 찾아서 한 번에 다 풀로 할 수 있게 돼서 사실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그게 같이 부스터 작용을 해서 제가 정말 요즘 육아와 살림에 더 진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꿀팁도 앞으로 나눠보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편안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